안녕하세요. 저는 GMK 기후환경 미래교육연구소 대표 안숙경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양은 1억 5천만 톤으로 2050년이 되면 바다에 물고기보다 쓰레기가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더 직접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을 공격한다? 마치 영화 제목처럼 들리시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대변에서 성인보다 10배 더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이건 무슨 말인가요? 대변에서 발견된단 말은 우리가 섭취하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출된다는 것은 소화나 흡수가 아닌 내부에 남아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한 사람이 일주일간 삼키는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는 2,0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게로 따지면 신용카드 한 장에 해당하는 5g 정도로 한 달 기준으로는 칫솔 무게와 비슷한 21g, 연간으로는 250g에 이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경로는 물을 비롯해 갑각류, 소금, 맥주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통상 5mm 미만의 플라스틱 알갱이를 말합니다. 플라스틱이 마모되거나 태양광 분해 등에 의해 잘게 부서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체내에 꾸준히 축적될 가능성이 큰데다 부작용 또한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성 또한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미세 플라스틱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8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진이 네이처 지오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미세 플라스틱 연구 결과 논문에 우리나라의 인천, 경기 해안과 낙동강 하구가 세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두세 번째로 높은 곳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벨기에와 스웨덴, 네덜란드 환경학자가 참여한 공동연구팀은 2020년 12월 국제학술지 환경오염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서해 바다가 지중해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 오염에 가장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플라스틱 소비량이 많고 공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 7월 실험지에게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이 1시간 만에 온몸으로 퍼진 뒤 위와 장에서 24시간 정도 머물다 대부분 배출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반면 실험지 간에는 48시간이 지나도 투입 초기에 비해 5배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쌓인 상태였고 생식기에도 3배나 누적이 되었습니다. 2019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어류배아 실험을 토대로 초미세 플라스틱이 세포의 에너지 공장에 해당하는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조금 더 심각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태변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태변이 무엇일까요? 네, 막 태어난 신생아의 변을 말합니다. 이 태변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는 것인데요. 국제저널인 환경과학기술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뉴욕대학교와 중국 난카이 대학교 공동연구팀이 뉴욕주의 신생아 3명에게서 태변 샘플을 채취해 보니 이 가운데 2명에게서 태변 1g당 12,000나노그램과 3,200나노그램의 페트 성분이 각각 검출되었습니다. 생수병 등에 쓰이는 페트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한 플라스틱인데요. 페트가 검출된 태변 한 개에서는 다른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 성분도 1g당 110 나노그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태반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적이 있지만 태변에서까지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2020년 이탈리아 연구팀이 실험에 동의한 임신 여성 6명 가운데 4명의 태반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검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뉴욕대학교 연구는 임산부가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이 태반과 태아의 장기를 거쳐 소화, 배설되는 과정까지 밝혀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후위기로 지목되고 있는 첫 번째 사례지인 북극으로 가보겠습니다. 북극에 내리는 눈도 먹을 수 없다? 북극곰의 뱃속에도 플라스틱이 차 있을지 모른다. 우리 어릴 적 또는 겨울 산행을 다니며 목이 마르다고 눈이나 고드름을 먹었던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어린 시절의 추억 같은 것을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감히 생각도 못하게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청정 지역의 공기와 북극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조차도 이미 플라스틱에 오염된 상태입니다. 2019년 4월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의 학자들이 프랑스의 대표 청정지역인 피레네 산맥의 대기질을 분석했습니다. 해발고도 1370km 고산지대에 분석기를 설치하고 5개월 동안 대기 샘플을 수집했더니 분석기 표면 제곱미터당 매일 365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공업지대인 둥간시의 대기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양과 비슷합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프랑스 전 지역을 매년 2,000톤의 플라스틱으로 덮을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는 미세 플라스틱이 대기를 타고 날아다니며 청정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의 공기마저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19년 8월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독일의 과학자들이 북극의 눈 속에 함유된 플라스틱을 파악하기 위해 적외선 분광기를 사용해 북극의 눈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북극의 눈 1리터당 14,400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북극 하늘에서 플라스틱 눈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극하면 새하얀 순수하고 깨끗한 생명체로 여기는 북극곰을 떠올리지만 이들의 몸도 이미 미세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해안에서 발견되는 바다 생물들의 몸속에 플라스틱이나 어망 등의 폐기물이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의 호흡기나 음식물 등으로 호흡될 수 있음을 들으시니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150세까지 살아갈 희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consumerreport.org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열하지 않기.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담은 채로 데우면 용기의 화학 성분이 녹아 나오기 쉽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의 음식은 다른 재질의 용기에 담아 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플라스틱 용기는 식기세척기에도 넣지 말라고 권고할 정도로 열을 가하게 되면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안 청소입니다. 집안 먼지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데요. 주로 프탈레이트, 폴리플루오로알킬 등과 방화제 성분입니다.
먼지 속의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려면 진공청소기로 자주 먼지를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플라스틱 제품 줄이기.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활용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병보다는 유리병에 담긴 음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당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플라스틱병 생수 섭취 방법.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를 통해서도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먹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병 사용을 중단할 수는 없는 일. 플라스틱 제품 종류를 보고 잘 사용하는 게 해결책입니다. 미국의 경우 플라스틱 제품에는 제품의 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삼각형 안에 숫자가 쓰인 형태인데 숫자에 따라 성분이나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쓰여지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1의 경우 주로 생수병 등 음료 용기로 플라스틱 중에는 가장 안전한 쪽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런 용기도 가열하거나 너무 오래 냉장 보관하면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문명은 이렇듯 시시각각 다방면으로 인간과 생태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속에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이 쌓여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이렇듯 150년 인생의 시기에 보이는 현실은 성경이나 신화 속 인간들의 수명이 왜 4에서 500년이 되는지 이제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어디 플라스틱 뿐일까요? 플라스틱이 인간의 생활을 얼마나 많은 발전에 영향을 끼쳤는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발전을 위해 생태계와 함께 공존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문명의 발달이 인간에게 해를 입히므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성장에 앞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을 위주로 하는 산업이 표준이 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이것이 이름하여 메타버스로의 개발을 서두르게 되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다시 말하면 생태계의 관리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예쁜 아가들의 뱃속에 플라스틱을 채우고 태어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이제 권고의 차원이 아닌 제도적 규제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딱딱하고 지루하셨을 텐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것은 플라스틱 사용은 5분, 썩는 데는 500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